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도 운전기능사 필기 15강 제동장치 편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유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유압의 특징, 우선 답부터 본다면 과부하 방지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과부하 방지, 이것은 유압이라는 액체의 성질상 그렇습니다. 과부하 방지가 가능하다.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영역을, 이것이 유압의 관이라면 유압의 관만 길게 한다면 유압은 큰 손실 없이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유압은 작동하는 데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액체이기 때문에 큰 마찰 없이 무단 변속이 가능합니다. 1번을 보십시오. 오일의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한다. 오일의 온도에 따라 속도가 변한다면 유압은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뜨거운 여름철 같은 경우라든가 추운 겨울에 그때그때마다 온도의 차이에 따라 속도가 변한다면, 그래서 오일의 온도에 따라 속도의 변화가 조금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틀린 말이겠지만, 오일의 온도에 따라 속도가 변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유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오일의 온도에 따라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입니다. 압축성이 좋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한 것은, 압축성이 좋은 것, 답부터 찍죠. 압축성이 좋다는 것은 압축이 잘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체, 액체, 고체의 순서로 기체가 가장 압축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이러한 순서로 압축성이 좋습니다. 압축성이 좋다 그 말은 압축이 잘 된다라는 의미고, 기체, 액체, 고체의 순서로 압축성이 좋습니다. 다음, 장비의 유압 브레이크는 무슨 원리를 이용한 것인가? 이 유압의 원리는 무슨 원리입니까?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뭐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이 유압의 원리, 그러면 파스칼의 원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공간 속에 유체에다가 압력을 주면 그 힘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힘이 증폭되는 거죠. 이것을 파스칼의 원리이고, 이것이 유압 브레이크의 작용 원리이다. 유압 그러면 파스칼의 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기가스의 압력차를 이용한 브레이크 방식은, 배기가스, 흡입압축 폭발 배기를 하죠. 이 배기가스를 돌려서 다시 그 압력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방식으로 사용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배기 브레이크입니다. 배기가스, 배기 브레이크. 연상이 되시죠? 네. 배기 브레이크는 배기의 통로를 차단해서 엔진 브레이크의 효과를 높이는 감속 장치이다. 배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가 그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저단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4단으로 가는데 그 배기 브레이크를 배기 통로를 좀 차단시키게 되면 이제 3단, 2단, 1단 이렇게 그 회전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감속의 효과로서 엔진 브레이크,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기가스의 압력차를 이용한 브레이크 방식은 배기 브레이크다. 자, 브레이크 파이프 내부에 베이퍼 로크가 발생하는 원인과 가장 베이퍼 로크가 뭡니까? 베이퍼가 수증기, 뭐 공기방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압만이 존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공기방울 같은 이러한 것이 존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압에 힘을 가해도 바로 그 힘이 전달되지 않고 그 공기방울 같은 그것을 미는 데 힘이 다 사용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플로크가 발생하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예, 그 유압관 내에 이러한 그 수증기 같은 게 차는 이러한 원인이 뭐냐. 답부터 찍으면 긴 내리막길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트럼이 과열되었어요. 트럼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 열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이
유압에서 수증기 같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밟아도 어떻습니까? 유압 자체가 바로 힘을 받지는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공기방울 같은 이런 것을 압축시키는 데 힘이 다 사용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퍼 로크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퍼 로크를 다시 한번 보죠. 브레이크 회로 내의 오일이 기화하여, 기화라는 건 뭐예요? 열을 받아가지고 기체화된단 말이에요. 공기가 차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일의 압력 전달 작용을 그게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으로서 주로 내리막길에서 계속 과도하게 풋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열을 받아가지고요. 이런 베이퍼 로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제동장치의 페이드 현상의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또 페이드 현상이 뭐냐 이제 이건데, 이 페이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드럼 이 브레이크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열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브레이크 라이닝이 마찰 개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잡아줘야 되는데 열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열 위에서 떠서 움직이는 것처럼 잡아주는 악력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열을 줄여주고 뭐 이런 걸 해야겠죠. 그래서 드럼의 냉각 성능을 크게 한다든가 열 팽창이 적은 재질을 사용한다든가 열 팽창이 적은 형상으로 한다든가 좌우지간 열을 줄여둔 걸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온도의 상승에 따른 마찰 개수가 큰 라이닝을 사용한다. 마찰 개수가 큰 라이닝을 사용하면 열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온도 상승에 따른 마찰 개수가 적은 라이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페이드 현상 자체가 너무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그 브레이크 작용이 안 듣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드 현상의 방지책으로는 열 팽창률이 적은 거, 냉각 성능이 큰 거, 열 팽창이 적은 재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찰 개수가 크다 이런 라이닝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은 열 팽창 개수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찰 개수가 적은 라이닝을 사용한다 그래 맞습니다. 큰 라이닝 그러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자, 페이드 현상 한번 보고 가죠. 빠른 속도를 달릴 때 풋브레이크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브레이크가 흡수하는 마찰 에너지는 매우 크게 되고 이 에너지가 모두 열이 되어서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 또는 디스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마찰 개수가 극히 낮아져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도 잡은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열을 받아 놓으니까 자동차가 미끄러지고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건 주로 어느 때 긴 내리막길이나 뜨거운 노면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은 경우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즉 패드와 라이닝이 가열되어서 페이드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가능하면 풋브레이크만 사용하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라. 이 엔진 브레이크가 있지만 잘 사용을 안 하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든 엔진 브레이크라는 것은 감속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드라이브에 놓고 가면 몇 단은 올라간지도 모르고 그냥 1단, 2단, 3단, 4단 막 올라가죠. 근데 이것을 옆으로 제껴가지고 보면 이제 거기에는 수동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4단, 그다음에 3단, 2단, 1단 이런 식으로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의 감속의 힘을 사용해서 브레이크화 시킨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 그 이거는 지금 배력식 그, 그 뭡니까? 브레이크예요. 여기에 페달이 있습니다. 이 그림만 한번 일단 봐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페달이 있죠. 이 페달을 밟는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뭡니까? 여기에 푸시로드예요. 이 푸시로드가 바로 작동을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유압을 밀어주게 되고, 예, 그때 유압을 밀어주는 데서 이제 배력이 여기 작용하는데 흡기 다규관 연결 코트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진공압과 일반 압과 이게 마이너스 고압이에요. 일반 압과 대기 차이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 공기 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압은 도와주는 압이에요. 이 배력식에서는. 그러니까 밟는 이 힘으로 가는 요압이 있고 여기서 도와주는 배력,
도와주는 압이 들어가서 이 힘을 작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력식에서는 이 피스톤을 보면 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가 이것이 밀어주는 힘이고 이것이 기밀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좀 새는 것을 막아주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이 하나가 상해도 다른 뒤에 것이 보조해 준다. 그 다음에 이 미는 힘이 있는데 이 배력식에서 이 흡입기우 요 부분이 작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불편은 있겠죠. 효율은 떨어지지만 작동을 한다. 그래서 배력식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어느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예,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도 기본적인 유압 시스템은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예, 이 정도를 봐두고 문제로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공식 배력 장치. 조금 전에 본 게 그거예요. 예, 진공식 배력 장치라는 것은 대기압의 온도차, 대기압의 기압차를 이용해서 어, 도와주는 거죠. 그런 배력 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보면 진공 밸브가 세면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뭐 하나가 잘못되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진공 배력식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릴레이 밸브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작동한다. 예, 이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예, 아까 컵 두 개가 있었죠? 예, 그 컵 중에 하나가 파손되어도 좀 효율은 떨어질지라도 작동은 된다. 이런 거예요. 릴레이 밸브의 다이어프램이 파손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아니, 예, 효율이 떨어질 뿐 작동합니다. 또 하이드롤 피스톤의 체크볼이 밀착 불량이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 배력식에서는 조금 전에 그림에 봤듯이 예,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보완하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서 전체가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내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흡입 다기관에서 흡입압수 폭발 배기에서 그 기관에서 강하게 뭡니까 압축을 때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공기압 차에서 진공 상태가 일어나게 됐죠. 그 진공 상태를 위해서 흡입을 하는 거예요. 이 흡입을 하는 것과 여기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밟게 되면 그 기관에서의 흡입에 뭡니까? 공기압이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벌써 이쪽에서만 봐도 이큰 날개가 몇 개예요? 앞에서만도 두 개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고장났다고 그래도 이것이 보완해주고, 이게 고장났다고 그래도 좀 셀 뿐이지, 작용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흡입다기관에서 오는 이, 부합의 작용, 이 부분이 고장나도 여기서 페달을 밟아서 밀어주는 기본적인 유압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고장났다고 전체가 고장난다. 이런 표현이 여기서 정답일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일단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식 배력 장치에서는 어느 하나가 고장나도 전체 작동에서 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이 틀린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가면 됩니다. 다시 봅니다. 진공제동 배력 장치, 이거 하이드로백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흡기다기관 진공과 흡기다기관 진공의 경우에 흡입압수 폭발 배기에서 그 배기압과의 그 차이, 거기서 흡입이 일어났는데 그 흡입을 갖다 이쪽으로 돌려준 거죠. 이게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배력 장치의 고장이 발생한다 해도 유압 브레이크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고장나도 돌아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죠? 대기압과 압력차를 이용한 브레이크. 그 진공 상태의 부의 압력을 밖에서 끌어들이는 것을 어디로 했어요? 유압식 브레이크 쪽에다가 플러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밟히게. 그렇다면 대기압력 차이를 이용한 브레이크 형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진공식 배력 장치다. 자, 다시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이고요. 자, 브레이크에서 하이드로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이드로백 그러면 아까 뭐였어요? 진공식 배력 장치였죠? 대기압과 흡기 다기관 부하까지 차를 이용하였다. 맞죠? 기관에서 오는 그 흡입의 힘을
이 브레이크 쪽으로 돌려준 거예요, 일부를.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쉽게 유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 하이드로백이 고장이 나면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틀렸다고 그랬죠. 이 하이드로백 또는 진공식 배력 장치에서는 외부에 누출이 없는데도 브레이크 작동이 나빠지는 것은 하이드로백의 고장일 수도 있다. 그렇죠. 기름이 세지 않는데 이게 제동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일 수가 있겠어요? 예, 돌려주는 그 흡입 장치. 그 부분에 작동의 고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이드로백은 브레이크 계통에 설치되어 있다. 맞죠? 그럼 뭐가 틀리겠어요? 1번도 맞고, 예. 하이드로백이 고장나면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뭐에서는 틀려요? 하이드로백, 즉 진공식 배력 장치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진공 배력식 하이드로백 브레이크 형식은 흡기 다기관 진공과 대기 압력의 그 압력의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배력 장치 이상이 생겨도 유압 브레이크로 작동할 수 있다. 브레이크 오일의 조건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자, 그죠? 여기가 지금 오일통이죠. 예. 이 오일의 힘으로 뭐합니까? 이 피스톤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렇게 가서 이 디스크 피스톤을 밀어주는 거죠. 이쪽으로 뭐 드럼 쪽으로 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이 양옆에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뭐예요? 이쪽에 있는 이 라이닝을 잠궈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오일이 뭐가 되겠어요? 이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자, 이제 이 브레이크 오일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브레이크 오일의 조건. 브레이크 오일의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윤활성이 있을 거. 그렇죠? 윤활성이 너무 뻑뻑해도 안 되죠. 윤활성이 있을 거. 화학적 안전성이 클 거. 맞습니다. 점도가 적당하고 점도 지수가 클 거. 맞습니다. 비응점과 비등점이 낮을 거. 비응점은 뭡니까? 어는 점, 몇 도에서 어냐 이거죠. 비등점은요. 예, 몇 도에서 끓느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비응점은 어떻게 했어요? 낮을수록 좋죠. 잘 얼지 않아야 되니까. 비등점은 높을수록 좋죠. 열 조금만 받는데 끓어버린다. 유압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같은 베이퍼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응점은 낮고 비등점은 높고 그래야 좋겠죠? 예. 열 받아도 견딜 수 있고 이 말은 비등점은 높고 잘 얼지 않고 이 말은 비응점은 낮고 비응점은 낮고 비등점은 높을 것 근데 둘 다 낮을 것 그랬으니까 뭐예요? 이게 틀린 거죠. 네, 브레이크 오일 비응점이 낮고 비등점이 높을 것 그리고 윤활성이 있을 거 화학적 안전성이 클 거 점도가 적당하고 점도가 클 거 이런 것들이 이 오일의 조건입니다. 또 금속 제품을 부식하거나 연화시키지 않아야 돼요. 자, 이 오일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이쪽은 플렉시블 호스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쪽까지 강관을 쓰게 되면 여기서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 오일이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그 플라스틱 재질이라든가 고무 재질을 녹여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식성이 없을 거 이런 것도 조건이에요. 자, 10번입니다.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푸시로드 길이를 길게 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겠느냐 그랬습니다. 푸시로드를 길게 하면 푸시로드가 일단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보세요. 어떤 게 푸시로드입니까? 이게 푸시로드예요.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 푸시로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유압을 밀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푸시로드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했어요? 이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바로 들어버리겠죠. 즉 페달 유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브레이크는 피곤한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발만 좀 얹어도 그냥 내려다서 브레이크 들어버리고, 예. 조금만 밟으면 그냥 팍팍 브레이크가 들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이 브레이크에 약간의 유격이 있어야 돼, 유격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이 푸시로드를 밀어주는 것에 약간의 유격이 있어야 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푸시로드와 이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차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죠.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의 푸시로드의 길이를 길게 하면 어떨까요? 예, 브레이크에서 오일이 샌다, 페달의 높이가 낮아진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라이닝이 팽창하여 풀리지 않는다. 자, 푸시로드를 길게 했다고 해서 브레이크에서 오일이 셀까요? 아니죠. 푸시로드를 길게 하면 어떻겠어요? 페달이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림 연상되시죠? 예, 푸시로드의 길이를 길게 하면 발만 얹어도 브레이크가 들어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예, 푸시로드의 길이를 길게 하면 밟기만 하면 발만 얹어도 브레이크가 들어요. 시dob들이 듣다 보니까 어때요? 브레이크 라이닝이 열받아요. 그래서 팽창해요. 잘 풀리지 않게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죠. 봅시다. 푸시로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페달 자유간격이 적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발만 얹어도 브레이크 들어요, 이제. 그러면 라이닝이 팽창해요. 응, 열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를 외운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푸시로드 길이를 더 길게 해서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페달의 높이는 높아지겠죠? 예, 푸시로드의 길이를 길게 하면 페달의 높이는 높아진다. 그림 연상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를 길게 해주면 이제 유격이 없어져요. 이걸 밟으면서 까딱까딱 하는 유격이 그래도 한 2 내지 3cm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으니까 발만 얹어도 바로 푸시로드를 밀어버리니까 예? 이쪽으로 작동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길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너무 길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브레이크가 작동됨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라이닝이 열받아 가지고 마모되면서 이제 잘 풀리지 않게 되는 예, 밟았다 떼도 브레이크가 계속 듣고 있다든지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푸시로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페달의 자유 간격은 적어지더라. 그리고 페달의 높이는 높아지게 되고 자주 그 밟는 계속해서 브레이크 밟는 그런 그 형상이 되어서 라이닝이 팽창하고 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압식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푸시로드에 작용하는 힘이 200kg이고 마스터 실린더 내의 피스톤의 단면적이 4제곱이다. 그러면 유압은 얼마겠느냐? 예, 뭐 이런 문제는 너무 쉬워서 그냥 예,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힘을 뭘로 나눠요? 단면적으로 나눠요. 그럼 얼마 돼요? 예, 50kg 예, per 제곱센티미터. 그죠? 4제곱에 200g이 작동하니까 이것을 제곱으로 하면 1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제곱 단위로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50이 돼요. 그래서 200 나누기 4.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유압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고 200 나누니까 50kg per 평방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은 보통 몇 미리 정도냐 그랬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은 보통 몇 미리 정도? 2, 3cm입니다. 2 내지 3cm. 그럼 미리로 하면요. 20 내지 30mm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2 내지 3cm. 예,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바로 듣는 것보다는 약간 유격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 2, 3cm의 유격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 푸시로드의 길이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 공기, 예, 공기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지금 공기 탱크예요. 이 공기 탱크, 공기 브레이크를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 이와 같이 에어 컴프레셔가 있어야 돼요. 에어 컴프레셔가 공기를 갖다 이쪽에 저장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그 이 페달을 밟으면 여기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예, 라이닝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공기 브레이크의 그 계략조예요. 이렇게 보시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죠. 자, 공기 브레이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일단 유압이 아니니까, 오일이 아니니까 베이퍼로크는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차량의 중량이 커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큰 대형 버스나 이런 차들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그 공기 브레이크 할 때 푸슉 하면서 뭡니까? 공기를 방출시키는 것을 봤을 거예요. 브레이크 잡게 되면 공기로서 제동을 시키는 차량이 주로 중량이 큰 차량이 사용하게 되죠. 파이프에 누설이 있을 때 유압 브레이크보다는 위험이 적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페달에 조작이 큰 힘이 든다.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공기는 대기하고 있어요. 압을. 이 브레이크만 밟아주면 자동적으로 그냥 공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무슨 힘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공기압이 이 페달을 밟는 순간 열리니까, 밸브가 열리니까 안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른 것보다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데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밟으면 들어준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공기 탱크의 압이 밀어주니까. 그럼 이 공기 탱크의 압은 누가 유지해? 여기에 있는 에어 컴프레셔가 돌아가지고 항상 이 압을 유지해야 돼요. 이 압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밑에 보시면 리리프 밸브가 있어요. 일정 압이 되면 이 밸브가 열려서 항상 이 압을 공기 탱크의 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이 릴리프 밸브도 일정한 압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 압이 넘게 되면 방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브레이크의 장점이 아닌 거. 브레이크 페달에 힘 안 들인다. 예.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공기 탱크에서 압을 받은 공기가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게 되죠. 그래서 제동력이 조절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에 큰 힘이 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공기 브레이크에서 공기 압축기의 공기 압력을 제어하는 곳은 그랬어요. 이거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이제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가 공기 탱크예요. 이 공기 탱크에 일정한 압을 조절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에어 컴프레셔의 요 위에 있는 부분 요게 있어요. 요게. 이게 뭐냐면 언로드 밸브예요. 언로드 밸브. 이 언로드 밸브가 이쪽으로 보내는 공기압의 일정 부분을 여기서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공기 조절을 해주는 거 그러면 이 압축 쪽으로 가는 것은 언로드 밸브고 이쪽에서 너무 센 것을 내뱉어 주는 건 뭐예요? 이게 릴리프 밸브예요. 릴리프는 안전 밸브죠. 그래서 두 개의 밸브 들어가는 공기압 유입 측을 조절해 주는 것은 언로드 밸브고 이게 너무 많이 차가지고 좀 뽑아내야 되겠다. 배출적으로 이것은 릴리프 밸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기 브레이크에서 공기 압축기에 공기 압력을 들어간 압력을 제어해 주는 것은 뭐냐? 언로드 밸브다. 이미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많이 쳤어요. 네 빼려고 하면요. 뭐라고 그랬죠? 릴리프 밸브. 자, 공기 브레이크에서 탱크 내의 압력이 얼마 이상이 되면 압축 공기가 밸브를 밀어 올리게 되겠는가? 이 말은 뭐예요? 공기 브레이크 탱크 내의 압력이 얼마 이상이면 압축 공기가 밸브를 밀어 올리는가? 즉, 릴리프 밸브는 어느 때 작동하는가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압력이 그 공기 탱크 내의 압력이면 좋겠는가 이 말과 똑같죠? 예. 5 내지 7kg 제곱 센티미터 퍼예요. 그래서 이 이상이 되면 리드 밸브를 밀어 올려서 이 압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네. 공기 브레이크에서 탱크 내의 압력이 얼마 이상이 되면 압축 공기가 밸브를 밀어 올리는가? 무슨 밸브요? 릴리프 밸브. 그래서 잔압을 항상 5 내지 7kg 정도로 유지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압식 브레이크에 있어서 오일 회로 내의 잔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네,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갈증이 있어서 물을 좀 자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유압식 브레이크에 있어서 오일 회로 내의 잔압은 얼마가 유지되어야 하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0.6에서 0.8kg per 제곱센티미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걸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려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공기압이고요. 자, 여기에서 유압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음, 여기에 보시면 유압이 이렇게 작동이 들어가면 피스톤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작동하면서 라이닝이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닝이.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스프링을 리턴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이는 이 스프링을 이 리턴 스프링이 일정하게 그 스프링의 힘으로 밀어주는 힘이 잔존하고 있어요. 이 잔존하고 있는 힘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뭘 유지해 주냐면은 여기서 유지해 주는 게 잔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다 빼질 않고 이게 그 밟아주는 힘이 약해지면 다시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탱크로 유입되겠죠. 그런데 다 유입되질 않고 여기에 그 리턴 스프링이 여전히 여기서 그 스프링의 장력이 여기서 작용해주고 있어서 나머지 압이 여기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브레이크를 밟으면 추가적인 압만 들어가면 바로 작동돼야 돼요. 근데 여기 잔압을 하나도 없이 해버려요. 다 비워버리게. 그러면 상당량의 오일이 들어가서 이걸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제동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잔압을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 놓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추가적인 압력만 들어가서 바로 브레이크가 작동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잔압이에요. 그래서 이 잔압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유압식 브레이크 있어 호일 회로의 잔압은 0.6에서 0.8kg 정도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슈의 리턴 스프링이 약해지면 휠 실린더 내의 잔압은 어떤가? 아까 봤죠? 리턴 스프링을 보셨죠? 이 리턴 스프링이 약해지면 잔압이 약해져요. 그래서 잔압은 어떠냐? 낮아진다. 유압 브레이크 내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작용한 후 오일이 마스터 실린더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되돌아오게 하는 것도 뭡니까? 리턴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리턴 스프링의 역할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유압이 되돌아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정한 잔압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리턴 스프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놓고 보면 브레이크 페달을 넣으면 이게 브레이크 페달이죠. 이 페달을 넣으면은 마스터 실린더 내 유압이 저하되고 뭐예요? 이게 지금 마스터 실린더 여기가 이것을 떼버리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적어져요. 적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이제 압이 이쪽으로 빠져 올라오겠죠. 그 말이죠. 저되고 브레이크 슈는 뭐 이게 브레이크 슈예요. 이게 브레이크 슈는 리턴 스프링의 장력으로 여기 있는 요게 리턴 스프링이라고요. 이 리턴 스프링의 장력으로 제자리로 복귀되고 휠 실린더 오일은 마스터 실린더 오일 탱크로 되돌아가서 제동 작용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압이 남게 되도록 리턴 스프링이 조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한 잔압이라고 했다. 잔압은 0.5에서 0.8 정도 킬로그램 퍼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봤죠. 자, 브레이크 페달을 두세 번 밟아야만 제동이 될 때 주요 고장 원인은 이게 잘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주로 이것은 브레이크 파이프 내에 기포가 발생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잘 안 듣게 되죠. 브레이크 페달을 두세 번 밟아야 제동이 되더라. 그거는 유압에 지금 그
뭡니까? 증기 같은 거는 공기방울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동장치에서 브레이크 드럼이 갖춰야 할 조건. 브레이크 드럼이 아까 뭐였어요? 여기 있는 거. 이게 브레이크 드럼이란 말이에요. 브레이크는 예, 이렇게 바퀴에서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드럼에서 잡아주는 것도 있어요. 예, 주로 후륜 쪽을 잡아줄 때는 드럼에서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드럼이 갖춰야 할 조건에서 이 브레이크 드럼이 가벼워야 돼. 이거 무거워야 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는 방열이 잘 돼야 돼. 왜? 워낙 그 브레이크는 열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열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강성과 내마모성이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 조금만 밟은데 드럼 다 갉아먹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적, 동적 평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멈출 때 움직일 때 평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그 조건이에요. 근데 무거워야 한다. 무거우면은 브레이크 잡는 힘의 상당 부분이 드럼 쪽으로 다가가게 돼요. 브레이크 드럼은 가벼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